KBO 2025 신인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각 구단의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어떤 유망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력전 그 후 이승엽 감독이 총력전을 얘기하고 지금 연패에 빠졌습니다. 지금 두산이 5연패인데요. 5연패에 빠지면서 앞서 이제 순위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산이 가을 야구를 확정지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승엽 감독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경기는 이제 대구에서 삼성과 경기를 가졌는데 네. 박병호에게 또 통산 400홈런을 허용하면서 네. 3대7로 경기를 내줬고 그 대목에서 양희지 선수의 조금 약간 보네드가 있었어요. 보네드 플레이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3루 가다가 네. 아웃되는. 저는 그것보다도 그 총력전을 한 다음에 어제 네. 경기 아니었는데 그 무사히 2루에서 제러드 형 선수한테 번트 시킬 때 아하. 그거 보고 저게 총력전인가라는 생각 좀 하긴 했어요, 진짜. 총력을 펼친 건 맞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매번 계속 총력전을 펼치고 계셨는데 또 굳이 이번부터 총력전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여유가 생겨서 이기는 경기에서는 필승조들이 조금 빨리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하고 계시던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 좀 했어요. 네. 저는. 네. 사실 지금 두산이 10개 구단 중에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실 총력전이라고 얘기 안 해도 총력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띄엄띄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모든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뭐 1선발에서 3선발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투수, 타자 할 것 없이 좀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어저께 뭐 양의지 선수의 뭐 그런 좀 아쉬운 플레이 얘기 나오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선수들이 지금 부담을 느끼고 쫓기고 있다라는 걸 네. 보여주는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평소에 양의지 선수라면 절대 하지 않을 그렇죠. 일이잖아요. 이거는 선수들이 지금 뭔가가 조급하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에 집중을 좀 못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딱 봤습니다. 그런 조급함, 물론 이제 연패 때문이겠습니다만 그 조급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성적이 말해주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연패가 아무래도 쌓이면 선수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9월에 지금 연패가 쌓이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대목이거든요. 사실은 두산하면 반대의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가을에. 네, 맞아요. 네, 조금 시즌 중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마지막에 뭐 예를 들면 2017년에 기아가 통합 우승할 때도 정말 간담을 서늘케 했던 팀이 바로 두산이었거든요. 그럼요. 정말 턱 밑까지 쫓아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알 수 없게 만든 팀이 바로 두산인데 올해는 그런 어떤 두산다운 어떤 쫀쫀함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물론 아직도 여전히 저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두산이 굉장히 조금 이게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거 외에 어떤 그 마운드나 타격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조금 약하네라는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진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두산이 옛날 같은 그런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예. 허슬도 확실히 없어요. 허슬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5연패 빠지면서 뭐 선발 또 자랑하는 불펜 모두 지금 하위권이고요. 팀 타율,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연동되는 것 같아요. 팀 타율과 득점이 안 나오니까 투수들도 압박을 많이 느끼고 경기 쉽게 가져가지 못하니까 감독은 또 투수를 빨리 바꾸고 불펜 소모 커지면서 막을 경기 못 막고 그러면서 이제 연패 빠지는 분위기인데 사실 시즌 행보를 두산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에 좋았잖아요. 리그 3위로 마감을 했었고 5월에는 전체 리그 월간 승률 1위까지 올랐었고 그러던 팀이 지금 후반기에 급전직하로 떨어지니까 팬들 입장에서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앞에 좋았던 것들도 사실 앞에부터 총력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와서 페이스가 떨어진 거예요. 앞에서 다 갔다 총력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총력전이란 말이 좀 재밌다고 표현한 게 지금부터 총력전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총력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힘이 떨어진 거예요. 두산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공교롭게 두 팀이다 그런데 네. SSG 두산이 정말 시즌 초부터 총력전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지친 느낌이 지금 가을에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의 어떤 커리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또 리스크였었다.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난 시즌도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두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단 한 경기만에 가을 야구를 끝냈잖아요. 그렇죠.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도록 두산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 심지어 그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승엽 감독이 그 기억이 진짜 웬만하면 지워지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즌 초반부터 어느 정도 좀 승수를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선발진들이 조금 아쉬움이 많아서 그렇죠. 일단 외인 원투펀치가 제대로 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단기 대체 외인으로 데려온 이 시라카와 선수가 재계약을 했지만 그럼에도 또 이제 부상으로 금방 또 자리를 비우게 그렇죠.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악재가 생기면서 이 계산했던 어떻게 보면 구상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약해진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두산이 타격 면에서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여파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마운드에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김성수님은 기아한테만 허술두를 한다. 한번 엄청 대거 득점한 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트리플 6시 크라운님, 30분? 네, 맞아요. 트리플 크라운님은 구단주와 팬들이 이승엽에게 그때 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 작년 그게 와일드카드 게임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 게임이 끝나고 제가 경기장에 있었는지 그때 약간 그 경기를 지고 난 다음에 두산 응원단상에서 야유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걸 정규리그 마지막 아 정규리그 네, 마지막이었나요? 정규리그인가 그랬어요. 그게 좀 저희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모두가 놀랐죠. 왜냐면 네. 가을 야구를 가을 간 야구. 팀이 하기로 야유를 했는데, 받는다. 네, 아무리 5위라고 해도. 네. 그게 아마 가을 야구 갔다고 이제 시즌 끝났다고 뭔가 앞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렇죠. 행사 중에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놀랬었죠. 이게 뭐 감독도 그렇고 선수단도 굉장히 네. 좀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왜냐면 어쨌든 이승엽 감독 첫 해에 네. 가을 야구로 갔는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야유를 받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올해도 그 기사가 있네요. 올해도 저희가 나오지 부족했습니다.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좀. 네. 근데 사실 저 때도 반성의 어떤 목소리가 나왔던 게 올해 두산의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좀 내부적으로 반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좀 초반부터 힘을 줬던 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조금 악수가 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5위하고도 자책. 예. 이게 작년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저 이승엽 감독이 그런 그 뭐 일종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해 준비를 많이 했고 시즌 초반부터 막 달렸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성적도 성적입니다만 특히 이제 투수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뭐 저희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 불펜 운영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네, 특히 이제 앞서 이제 노경원처럼 네, 이병헌 선수가 지금 그 전체 경기 수 1위, 70경기를 이미 던지고 있고요. 김태견 선수도 뭐 아시다시피 네. 많이 던졌고 홍건희, 최지강, 이영하 선수가 모두 다 많이 던졌어요. 50경기를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5선수가 50경기가 넘은 팀은 많지 않은데요. 그쵸. 두산이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이 마무리 김태견 선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많아요. 왜냐면 단순히 경기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멀티 이닝을 하는 경우도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좀 팽팽한 경기에서는 이 김태견 선수만큼 또 믿음직한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일찍 8회에 올리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경기도 결국 2와 3분의 1이닝을 던지고도 팀이 이기질 못했거든요. 졌죠. 예. 네, 저러고 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뭐 투수 운영이라든가 위기에서의 그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됐건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길 경기는 조금 잡아서 이기고 질 경기는 조금 버려도 되는데 질 경기에도
앞에서부터 불펜 넣고 총력전을 하니까 결국 이 선수들이 소모되고 지치고 경기는 이 선수는 선수대로 쓰고 경기는 지거든요.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 두산 팬들이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죠. 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타선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표가 가져온 결과라고도 생각을 해요. 약간 1점, 2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네. 좀 밀려있는 상황에서는 좀 추격조를 내도 이게 이제 우리가 방망이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좀 과감하게 그렇게 기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더 벌어지면 우리는 쫓아갈 수 없어라는 게 지금 두산 기조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딱 믿음직한 필승조 위주로 계속 네.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팀이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4위면은 5강 싸움 중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맞아요. 팀이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위에 있으면 경기를 많이 치른 그런 팀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요. 기다리는 네. 쪽은. 그런데 지금 밑에 올라오는 팀들이 워낙 지금 탄력을 좀 분위기가 받은 너무 듯한 좋으니까.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이제 두산은 패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그 매일매일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점점 뭔가 네. 조금 내리막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전략을 잘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일단 지금 현재는 두산이 유리하다고 봐요. 게임이 적게 그렇죠. 남았고 이제는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팀들이 좀 지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기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의 두산은 우리가 알던 그런 두산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베어스 세븐 V7님이 두산의 팀 컬러를 좀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죠. 저희가 서두에 말씀 그 허슬두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실 기존 전력만 딱 보자면 두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 중심 타선 이름만 봐도 사실은 네. 상대 어떤 배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치만큼 이 선수들이 좀 무시무시한 화력을 보여주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격 안 되면 맞고서라도 나가야 타격 팔이 반등 없으면 두산 불펜 총력전 의미 없다. 예, 그렇죠. 그렇죠. 타자들이 좀 잘 해줘야 지는 경기 뭐 두산 불펜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져야 돼. 많이 지쳐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산이 예전에는 뭐 진짜 5, 6점, 6, 7점, 네. 뭐 10점 쉽게 내던 팀인데 공격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주전 선수 삼진도전 많고 뭐 이제 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타격하면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대명사인 이승엽 감독 있죠. 그쵸. 김한수 코치 있죠. 뭐 저 박흥식 코치 있죠. 타격 그 조련의 달인들이 다 있는데도 좀처럼 이 두산의 타격이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좀 거기에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박흥식, 김한수 다들 타격 그 지도로는 진짜 좋은 지도자들이 다 거기 가 있잖아요. 타격이 좀 돼줘야.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불펜 혹사가 저는 제일 그거 안 걱정되거든요. 되면 계속 네, 악순환. 그게 안 되면 지금 이게 계속 악순환처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타격이 좀 살아나줘서 불펜이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실 SSG나 두산이나 세대 교체도 좀 해야 되고 성적도 좀 내야 되고 참 그러다 보니까 팀 칼라를 바꿔가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두 팀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이제 좀 왕조를 경험했던 팀들이 이제 다른 세대로 이동을 하면서 겪는 어떤 과도기에서 겪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혹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되면은 또 이런 얘기가 좀 적단 말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두 팀이 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144게임 지인님도 감독이 144게임 총력전 하는데 야수들 체력이 남아나겠나요? 맞아요. 그쵸. 이제는 144게임을 하고 시즌 후반의 성적이 그러니까 순위가 결정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도 각 팀들마다 좀 필요하다고 저도 봐요. 네, 앞에서 너무 달려서 지금 달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또 국제대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사실은 선수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완벽한 몸 상태로 시즌을 시작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올 시즌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부상 이슈 없는 팀이 맞아요. 없거든요. 네. 정말 각 팀의 이제 주전 선수들이 다 부상 악재로 어떻게 보면은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뭐 결국엔 선수층이 좀 더 넓고 탄탄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옵션 공자님, 삼성도 왕조 끝나고 이때까지 몇 년 걸렸노.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 댓글창 보니까 이제 이승엽 감독이 감독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고 네. 코치 경험이 없고 또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두산의 레전드가 아닌 삼성의 레전드 출신인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찌됐건 뭐 그걸 모르고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영입을 한 거니까 하여튼 뭔가 좀 반전이 뭐 SSG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네. 분이 댓글에서 야수들 중에 너무 이제 30대 위주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 또 반대로 또 좋게 생각을 해보면은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두산에는 가을 야구를 경험한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이 위기에 또 이 베테랑들이 또 팀을 하나로 좀 뭉칠 수 있는 그런 또 기질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캡틴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물심양면으로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응원해줄 때는 또 화끈하게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계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이미 이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여기 아니면 크보픈 아니면 제가 드릴 말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좀 어려운 거예요. 중계 때는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그 오재원 선수 사건에 네. 여파가 좀 있어요. 사실 그죠? 그건 있긴 그게 있어요. 제일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뛰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1군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뎁스가 약해졌어요. 두산이. 그쵸. 그 선수들이 만약 뭐 있었다고 가정하면 지금보다는 뎁스가 더 두터웠기 때문에 그쵸. 좀 좋았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두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관련됐다고 하면은 네. 지금 쓰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승엽 감독이 대외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해 네.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